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. 저는 신유철입니다. 자, 이 시간에는요,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아시아 디벨로퍼 이 정바울 회장의 소송 흐름이 하나 또 있거든요. 그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백현동의 민간인 사업자입니다. 대장동의 민간인 사업자 하면 김만배가 있는 것처럼 백현동의 민간인 사업자 하면 아시아 디벨로퍼에서 회장을 맡은 이 정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.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백현동을 산 다음에 성남시에다가 토지 용도 변경을 신청했는데 2번이나 거절당했잖아요. 그 뒤로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영입한 뒤로 용도 변경이 4단계나 상향이 되는 이런 모세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. 그 뒤로 이제 백현동 개발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그 담벼락, 옹벽이죠. 50m짜리 옹벽이 세워지는가 하면 환경 영향 평가도 다 이재명의 측근들이 했다는 사실들이 드러났죠. 자, 이렇게 해서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의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소개시켜드릴 것은 눈여겨볼 만한 진술이 있어서입니다. 이 정바울의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자, 법리적으로 횡령 배임이 성립하지 않거나 혐의 액수가 틀린 부분이 있다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? 김인섭에게 알선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 중에 일부는 대여금 성격의 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 반대로 말하면 알선 대가로 김인섭 이 로비스트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되는 겁니다. 정바울의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재판부가 다시 정바울 측에다가 얘기를 합니다. 자, 공소사실 자체는 그럼 대부분 인정하는 거군요. 구체적인 액수가 잘못됐다는 게 입장이라면 피고인 측에서 맞는다고 보는 그 금액을 산정해서 제출해달라. 재판부도 그 말뜻을 알아들은 겁니다. 아, 지금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김인섭에게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현재 77억 원이 지급이 된 것으로 나오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 뭐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일단은 거기에 돈이 들어간 겁니다. 김인섭에게 돈이 들어가게 되면 김인섭은 자기가 이 일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자기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?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그러려면 로비스트로서 중간에 중개자로서 작업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? 돈입니다. 돈. 김인섭이 정바울에게서 받은 그 돈 김인섭에게 고스란히 있을까요?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제가 김인섭이라면 그 돈은 당연히 그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나눠줄 겁니다. 물론 김인섭 자체가 갖는 돈도 있겠지만 만약에 1억을 받았다 그러면 1억 중에서 김인섭의 역할에 맞는 돈은 한 30%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. 나머지 70은 자기가 작업했던 여러 곳곳에다가 뿌려줘야 됩니다. 김인섭의 입장에서는 이럴 겁니다. 내가 요거 하나만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사업을 안 해야지. 이런 로비스트로서 활동을 안 해야지. 그러면 그 돈을 대부분 가졌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. 이제부터 나의 권력이 시작되는 건데 내가 그 이재명이라는 권력의 주변에서 기생할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됐는데 여기서 끝낸다고? 말도 안 되지. 아마도 김인섭의 입장으로서는 그 돈을 충분히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뿌리고 다음 사업을 또 준비하겠죠. 통상적인 거 아닙니까?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엄청난 분석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해서 내 역할이 먹혔어? 그러면 다음 작업을 당연히 준비하고 그 자기가 받은 것의 수익을 나누는 게 기본이죠, 기본. 아주 간단한 진술 속에 있었던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. 백현동의 민간인 사업자 이 정바울은 전체 480억 원 정도를 횡령 배임한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는데 뭐 그건 그거대로 흘러가겠죠.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것과 이재명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진술 속에 답이 있었다.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그 액수만 좀 조정해달라라고 정바울의 변호인이 재판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. 오늘 제가 콕 집어서 그 얘기만 전해드리는 겁니다. 그러면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도 이제 검찰 소환 이후에 이제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? 지금 말씀드린 혐의들이 그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. 그리고 백현동과 대북송금이 묶여서 구속영장이
청구가 된다 하면 아마도 이렇게 깨알 같은 각 재판부에서 나왔던 진술들이 조합이 돼서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쓰일 겁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발을 빼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당연히 만들어지겠죠.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